안녕하세요. 피플에어 신혜성 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물건이 왔어요. 프로 뭐죠? 프로맥스입니다. 맞으면 안 되지. 아하하하하.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하는 건가? 아 진짜 만지면 안 된다고 해서 기일 가져오는 것까지는 그런데 와. 지문을 못 찍네. 이렇게 되면 되나? 된다. 와 지문 찍히네. 여러분 오. 장갑 끼고도 지문이 찍히네요. 예. 꼈는데 되네. 여기서 터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되네. 와 콘텐츠가 그냥 막 나오네. 이게 진짜 성능이 좋다는 게 이거 M1 같은 경우는 닫았다가 열면 켜져 있어요. 이게 꺼지고서 켜지는 거야. 처음 썼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시스템 원칩이라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SOC라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그래픽 카드랑 메모리랑 CPU랑 이런 게 칩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게 M1 칩이고 얘는 M1 맥스니까 스펙 아까 보니까 64기가에 뭐였죠? What have we done? And more importantly, what will you do? 가격이 얼마죠, 프로맥스가? SSD까지 8테라면 대략 800에서 90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테라에서 8테라 갈 때 진짜 애플이 이 가격이 창렬인 게 진짜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아까 영상 편집하는 걸 봤는데 프리미어가 그냥 끊기지 않고 막 돌아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돌리면 좀 많이 답답해요. 이건 좀 구형 버전이긴 한데 렌더링 딱 걸리면 비행기가 이륙해요 바로. 제가 이렇게 거의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애플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테슬라 같은 걸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쵸? 테슬라랑 애플을 볼 때마다 데자뷰를 좀 느껴요. 저는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아이폰을 보고서 Not least, everybody wants an iPhone, but we need to make it more affordable. 이거는 정말 미쳤다. 이전에 있던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놀랐던 거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개발자들한테 뭔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게. 그래가지고 뭔가 기계 하나인데 그 기계 하나가 하나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계는 딱 하나 있고 그 위에 구름처럼 떠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보였어요. 앱스토어라고. 그 수많은 앱이 생기고 수많은 사업이 생기고 수많은 업체들이 다 죽어나갔죠. 그런 거를 제가 테슬라 보면서 느꼈어요. 테슬라는 지금 보기에는 되게 시작 같아 보이는데 얘도 디바이스 하나거든요. 근데 그 디바이스 안에서 뭘 할 수 있을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FSD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FSD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망할 사업이 되게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카메라 달고 다니는 게 기본이 되면 블랙박스 같은 사업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험도 자기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앱스토어 열어서 게임을 한다든지 자동차 관련된 유틸리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약간 큰 변화를 이끄는 그런 무서운 힘 같은 게 느껴져요. 좀 웃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야, 전화가 잘 터지면 됐지. 뭐 스마트폰 뭐 그런 기능이 뭐가 필요해. 차가 잘 굴러가면 됐지. 뭐 그 안에 뭐 그런 기능들이 뭐가 필요해. 똑같죠, 그쵸?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야 저거 하는 동안 다른 회사들은 놀아? 내연기관 업체들은 놀아? 벤츠는 놀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몇 대를 생산하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폰 딱 나왔을 때 야 노키아는 놀아? 노키아는 뭐 가만히 있어? 노키아 사라졌어요. 거의 완전 분해됐고 테슬라 쪽에서 내연기관 업체들도 앞으로 많이 갈려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생각도 하죠. 사람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니까 느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느리니까 그 느린 시간 동안 쫓아가서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테슬라 말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퍼지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싹 만들어서 싹 뿌려버리니까 그때 이제 이 산업 자체를 다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내연기관 업체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똑같이 테슬라 전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2년일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금방 만들 거다. 8년씩 걸리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보면은 내연기관이 하는 거 보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 데자뷰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애플 제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 로고에 열광을 해요. 예. 그리고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안에 있는 내장이나 아니면 이 심지어 케이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이 로고가 보이게 한다든지 애플 로고를 꼭 박아놔. 애플 제품들이 그렇거든요. 테슬라 내장재나 외장재 부품 같은 거 막 사면요, 테슬라 로고가 꼭 들어가요. 그게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약간 충성도 같은 게 똑같고, 종교적 지도자가 있죠. 네.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있고, 이게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플을 볼 때 3조 달러 이번에 달성했을 때 와, 저 모습이 만약 테슬라면 나는 되게 마음에 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죠. 이 내부에 한번 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테슬라도 비슷하게 또 꿈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태양열 전지 깔고 파워팩 놓고 자동차 놓고 이게 다 통합된 환경에 한 앱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애플 TV 쓰진 않지만 애플 TV 같은 것도 얘랑 다 연동되게끔 해놓고 이런 거 애플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팟도 보면 단점이 많은 제품인데 이거 어때요, 느낌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애플이라서. 이게 경험 차이가 좀 달라요. 딱 귀에 끼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소리를 얘한테 들려줘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소리를 꺼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러니까 귀에서 딱 빼는 순간 그 유튜브 보다가 딱 멈추죠. 네, 멈춰요. 그리고 끼고 난 다음에 내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누르고 있으면 바로 소음 차단되는 모드로 변환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노트북 딱 여는 순간 블루투스 연결만 돼 있다고 하면 거기 스피커가 여기 이어잭이 있으면 이어잭인지 얘인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떠가지고 배터리 상태도 바로 알려주고, 통합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 다른 경험을 주잖아요. 근데 스펙상으로는 이거 말고 버즈나 다른 애들이 더 좋을걸요. 배터리 시간이라든지 뭐 음질이 더 좋다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 사용성이나 그 사용감이 더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스펙이나 어떤 걸 비교했을 때 밀리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그 통합되어 있는 환경이나 내가 앱으로 이렇게 딱 자동차 타기 전에 뭐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탈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내가 문을 열어야 돼. 그러면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근처 되면 그냥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찾아서 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워커웨이 기능을 켜놓으면 문을 닫고 나가면 그냥 닫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별거 아닌 것들이 제품의 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진짜 너 이거 왜 써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웃긴데, 이거는 뭐 화면이 미려하게 움직이고 이거는 뭐 불도 들어가고 뭐도 있고 하나하나 말을 해요. 근데 그럼 윈도우 계속 썼던 친구는 야, 그런 것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 되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만큼 되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앱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10년 넘게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플카 나오면 산다 안 산다? 테슬라라니까. 저는 애플카 살 것 같아요. 애플카가 잘 돌아가면, 통합된 환경으로 잘 돌아간다고 하면 가정이 딱 하나 있죠. FSD가 잘 되고 뭐 정말 차도 잘 만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면 그땐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이라. 자, 그럼 도저 컴퓨터의 그 칩이 있죠, 슈퍼컴퓨터. 네네. 그 칩을 가진 음. 뭐 테슬라 원 노트북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거 사겠습니까? 저는 애플 맥을 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역에서 구축한 그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저한테 세뇌돼 있어서, 차는 테슬라지, 노트북, 핸드폰 이런 스마트 기기는 애플이지,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 50은 애플이고 뇌 50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 아니에요? 80, 주주로서 그런 게 있긴 하죠. 예. 혹시 애플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애플 주식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애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사야 될 때 못 사고 나중에 딱 보니까 옛날에 데자뷰를 보여주는 업체가 눈에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위험할 때는 제가 그 주식을 거들떠도 안 봤는데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샀어요. 테슬라. 예. 그때 테슬라 80만 원대 사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80만 원이었죠. 아, 그쵸. 지금 얼마죠? 지금 한 130에서 140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불과 2달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게 저도 그 시점을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르는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컨트롤을 해보려고 했다가 원래는 250만 원씩 꼬박꼬박 팔았는데 주식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 팔았어. 팔고 나면 오를까봐. 그런데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알면 좋은데 2023년까지는 양도세 내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저 같은 경우 와이프한테나 자식한테 주식을 양도를 하면 그때 가격으로 3개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 값으로 취득한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주식이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팔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이때 평균이 한 200만 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와이프한테 다 줘버리면 이 친구가 취득한 가격은 2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하나도 안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10주, 제가 90주 가지고 있는데 제 90주는 와이프 주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10주를 줘서 이렇게 2024년까지는 그 법이 유지되거든요. 2023년 이후에는 법에 손을 댈 거니까 제 계획은 2022년에 양도를 할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돼요. 자세한 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팁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서 250만 원도 팔았다 사는 걸 못할 정도로 그 시점을 예측을 못해요. 진짜 무섭게 막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또 무섭게 내리니까. 저는 이제 1200일 때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까봐. 올라갈까봐 못 팔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게 그게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의 시장 전체가 다 내리는, 그러니까 기술주가 다 안 좋아요 지금. 근데 뭐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 이제 투자 못 하죠. 그냥 존버가 답이다. 저 되게 오해하시는 거 있는데 전 존버 절대 안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5년을 상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2025년, 2026년까지 100만 대 생산 계획을 가진 전기차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경쟁자라고 해서 루시드 같은 경우만 해도 2026년에 25만 대, 그리고 GM이나 이런 애들은 뭐 30만 대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됐을 때 2026년에 테슬라가 생산하려고 하는 게 뭐 400만 대, 600만 대라고 하면 그때 이미 1000만 대 넘는 테슬라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때 가장 자동차 회사로서의 가격이 높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테슬라 차가 저렇게 많이 전기차를 다 해먹고 있네 라는 느낌일 거고, 그리고 그때 가격에서 복권이 긁어지느냐, 예를 들어 태양열 사업이나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열리지 않으면 저는 주식 한 절반 정도 팔 생각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월 10일 기준 4분기 30만 대를 이제 인도를 하면서 1200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엄청 좋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997달러가 됐어요. 지금 말도 안 되지. 지금 말도 안 사야지. 되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200달러가 떨어진 거야. 자, 그때 당시 계좌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50%밖에 안 산다. 그래서 지금 안 산 게 굉장히 후회되는 상황이 왔어요. 누가 봐도 기회죠. 기회일 수 있어.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피플레어 보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애플 얘기하다가 갑자기 테슬라로 왔습니까? 저는 의식의 흐름이 애플과 테슬라의 대자뷰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또 됐군요. 애플 칭찬하고 테슬라 칭찬하고 안 되겠다 도대체. 나 안 되겠다. 루시드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해주시죠. 루시드는 네온시티 되면 괜찮을 것 같다니까요. 네. 진짜로. 그리고 락업 해제 저는 계속 똑같은 생각인데 사우디가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락업 해제했을 때 다른 주주들이 팔 수 있죠.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주식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우디는 에너지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봤는데 그냥 그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집도 지을 때 심지어 이렇게 집 간격을 일부러 좀 촘촘하게 져.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자가 져서 이쪽 집 냉방비를 아낄 수 있게 그런 시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스키장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중동에 대해 정책을 펼 때 관점이 그거였어요. 여기에 석유가 안 나오면 이쪽은 그냥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라는 말을 중동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들도 친환경 에너지를 돌리지 않으면 탄소세라든지 여태까지 썼던 부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시드 같은 업체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명확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 테슬라를 보면 애플의 향이 난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테슬라 향이 나네요. 끝내도록 하시죠. 정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죄송하지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